자, 자료 두 개 가져오셨는데 EQ 프리뷰 수주 나오고 탑승하면 늦어요. 어떤 수주 얘기하는 겁니까? 방산 관련주 이야기인데요. 네. DS 강태호 연구원 자료였습니다. 방산 5사는 YTD 기준 코스피 대비 약세를 기록 중에 있고요. 원인은 대형 수주 공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에 따른 나토 진입 장벽 강화 우려가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의 계약 지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주요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 상승세가 재개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7월에는 K9 차륜형 자주포 미국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 K9 자주포 공동개발 본계약 체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K2 전차 페루 본계약 체결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스페인 K9 사업은 이미 공동개발된 MOU가 체결된 상태고 스페인의 국방비 확대 압박을 감안해보면 본 계약 체결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 위협이 지속되고 러우 전쟁도 장기화가 되면서 K9이나 천무 등 지상무기 수요는 나토 내에서 더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보다는 공동개발과 협력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 K9 공동개발과 엑스파이어 천무 유도탄 통합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동의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중동 MSM 추가 수출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고 중동 주요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재고가 상당 부분 좀 소진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산 방공망과 요격 미사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 사우디 MNG 사업이나 이라크 K2 전차 등 대형 계약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시장이 기다려온 대형 수주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산 5개사 EQ 실적 프리뷰를 좀 해줬는데 상조하고 흐름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영업이 컨센을 좀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 폴란드양 K9 전무 미사일 인도가 집중이 되고 호주, 이집트양 K9 매출도 본격 반영되면서 연간 지상방산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LIG DNA는 아랍에미리트양 천국 매출이 안정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 1140억 나오면서 컨센을 좀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DNA를 제외한 현대 로템, 카이,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는 2분기 실적을 좀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최근에 방산 연구원들 리포트들 보면 LIG DNA는 2분기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표 봐주시면 이제 글로벌 방산업체들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의 밸류에이션과 수익률 이렇게 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영업이익 변화율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익이 40.8% 그리고 내년 되면 28.5%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이 올해 18% 내년에 42%인데 이 내년 전망치는 어제 방산 세미나를 좀 들어보니까 대체로 연구원님들이 페루 물량 정도는 받을 거다 정도 전망치랑 이라크 쪽 전망치가 일부 좀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페루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대체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라크 쪽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중동 전쟁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연기된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정세가 좀 안정되면서 이 딜이 나와야 되는데 좀 연기된 부분 때문에 당장 3분기 중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LIG DNA인데 확실히 숫자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0년 예상 47% 증가, 내년이 37%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 증가분이 꽤나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이는 올해 69, 내년에 48. 카이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고 워낙 좀 타 방산업체 대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 국면.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127% 그리고 내년에 7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익 증가분만 따로 뚝 떼놓고 보면 하나 시스템이 좀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상황인데요.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뭐 항상 좀 비쌌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70배고 내년은 한 28배. 그리고 LIG DNA의 경우 올해 38배, 내년에 28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방산업체 중에 대표적인 회사 라인메탈의 경우 하단 쪽에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26배, 내년에 17배입니다. 그래서 라인메탈이 밸류에이션이 사실 지난해만 해도 50배 이랬거든요. 근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밸류에이션 반토막 났습니다. 이 그 실적도 조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어제 좀 여쭤보니까 라인메탈이나 미국 기업들이나 그 수주를 받아놓은 건 있는데 캐파여력이 부족해서 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오는 부분, 그리고 가이던스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멀티플이 쭉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국내 업체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라인메탈 대비로 항상 국내 방산업체들의 밸류가 낮게 거래가 됐었는데 눈 떠보니 국내 방산업체들의 밸류가 더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LIG DNA만 좀 가져왔거든요. 그 이유가 타 국내 방산업체들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LIG DNA는 2분기 컨센을 비트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LIG DNA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예상 매출이 5조 4천억입니다. 오른쪽에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400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7년으로 가면 매출 6조 2,700억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이 7천억입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분이 내년에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우디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로 나가는 청공채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LIG DNA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보면 올해 예상이 8.2%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이 11.5, 28년 되면 11.9입니다. 그래서 LIG DNA는 사실 이익률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회사는 아니죠. 방산업체 치고.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현대로템은 10조 수주를 따내면 2년 반 정도면 다 나가는데 LIG DNA는 10조 수주 받으면 이게 한 5년 정도 길게 나가다 보니까 수출 절벽이 멀다라는 장점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의 K9이나 K2가 수주가 딱 들어오면 주가 반영도 굉장히 빠르고 또 그 다음 수주가 안 나오면 한 1년 있으면 주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투자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DNA는 지금 수주풀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최근 일어난 전쟁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방공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요즘은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요 시설 타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LIG DNA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LIG DNA가 라인메탈과 협업한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에어로도 비슷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현지 기업들과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K2 전차 같이 폴란드의 공장에 들어가서 현대로템이 뚝딱뚝딱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같이 합작해서 나가는 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 했더니 그 서유럽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마 직접은 못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여러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계약을 따내서 수출하기보단 이렇게 합작법인 설립해서 하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그러면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LIG DNA가 최근에 유럽 국가들과 이렇게 협업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일단 협업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숫자가 찍히면 이익률에 뭐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라인메탈과의 협업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라인메탈 지금 연초 이후 수익률이 진짜 마이너스 37%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전체적으로는 보면 방산 주가 요즘 왜 이래 힘이 없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긴 한데 지금 LIG만 하더라도 연초 이후 58% 올라 있고 카이나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초 이후 다 플러스 나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7% 연초 이후 근데 로템도 마이너스 12 그러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싸졌네요. 보니까 내년 기준으로 14.8배, 13.4배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나토 뭐 캐나다 잠수함도 그랬었고 네. 결국은 유럽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게 맞다면 라인메탈은 오히려 더 주가가 강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안타는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그 쇼티지 상황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벌 관계에서 지금 아유 제발 우리 것 좀 사주세요. 네 단가 좀 낮춰드릴 테니까 우리 것 좀 사주세요. 이런 상황인가 보면 그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주면 되는데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반도체로 쏠리면서 이쪽도 많이 쉬었잖아요. 그죠? 많이 쉬었습니다. 방산 들고 계신 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러고 보니까 별주분연에서 지난주에 영국 갔다 오신 그 AI 전문가 엘리님이 뭐 얘기하다가 본인은 방산을 많이 들고 있다. 근데 저도 봤는데 그렇죠. 예전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 엘리님이 주식으로 경력은 짧지만 사실 크게 돈을 버신 분이거든요. 그 돈을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무서워서 지난 2월 달에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자금도 맡기시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지르는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게 비해서 너무 공격적이라서 제가 그러다가 병난다. 안색도 안 좋았거든. 아, 안색도 안 좋아서 제가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격이 너무 예민하시거나 너무 공격적인 분들은 잘못하면 이 강세장에서는 돈을 버는데 우리 회사 찾아오신 이유도 지난 11월 그 마이너스 4.4% 시장이 빠질 때 반토막이 났다고. 반토막이 나는 걸 경험하고 2월 달에 다시 시장이 강했을 때 이러다가 또 조정 오면 본인이 진짜 병날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정말 잘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얼마나 표정이 좋아요. 본인이 그래서 자금 일부만 갖고 해라. 일부만 갖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저도 사실 최근에 반도체 쏠림이 좀 풀어지고 이제 사실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지만 동일 가중 지수는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순환매가 시장이 조금 돌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조선방산 원전이 원래 기존에 반도체 전에 주도주였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멀티플이 하향이 지속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조선 엔진주들 보면은 이익은 28년도까지 계속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OP 마진이 정치되어 있다 보니까 멀티플이 25배에서 지금 8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8배? 네. 어, 8배까지 떨어져 있는 네. 8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주도주였을 때는 20배에서 25배 정도 멀티플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이 없이 그냥 꾸준한 실적을 냈을 때 보니까 조선주들 멀티플이 한 10배, 5배에서 10배 정도 받더라고요. 그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은 꾸준히 밀고 올라오긴 하지만 이 이익이 밀고 올라오는 거를 멀티플 하향이 주가를 그냥 횡보하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조선방산 쪽에서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EQ 26년 프리뷰인 것 같은데 제목이 몸집 커진 연어에게 한국 시장은 너무 꽉 껴. 네, 뭐 이런 김다혜 연구원 제목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1660억, 영업이익 한 660억 정도 전망했습니다. 컨센서스가 한 657억, 뭐 8억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컨센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40%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1분기 제시한 사업부별 QOQ 가이던스를 대체로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수 의료기기가 한 600억 정도 추정했고 2분기는 외국인 대상 피부과 채널에 집중하면서 당초 제시했던 QOQ 10% 증가를 소폭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료기기 쪽은 271억으로 유럽향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통사 관리 효율화도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내수 의약품은 주요 품목 약세로 13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의약품은 200유닛 비중 감소 영향에 92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콘주란 쪽일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장품은 외국인 단체 관광의 효과로 내수 화장품 169억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동유럽 국가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비한 선제적 매출 40억 정도가 반영되면서 수출 화장품은 350억 나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확실히 화장품 쪽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화장품 제조사 CG USA 인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직 뭐 공식화되진 않았더라고요. 이제 기사화까지만 되어 있는데 미국 사업 확장에 대비한 생산력 확대와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결정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는 미국 자회사 DRJ에서 화장품을 제조한 뒤 벌크 형태로 한국에 들여온 다음에 충진 후에 다시 수출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번 CG USA 공장 확보로 해당 과정이 단축이 되고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 확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인수 규모는 아직까지는 좀 비공개라고 하고 인수 전 연간 이 회사의 매출은 약 1,5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인바운드보다는 수출 성장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외국인 인바운드가 견인하는 내수 의료기기 성장보다는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성장이 전체 실적을 좀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수 의료기기는 이미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데다가 스킨부스터 제품 간 경쟁 심화로 전년 대비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향 의료기기 매출과 고성장하는 화장품 수출이 이를 좀 상쇄해 나가면서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고요. 파마리서치는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YY 25% 성장을 제시를 했었는데 당사 추정 수출 의료기기나 수출 화장품 성장률 각각 YOY 37, 47%라고 합니다. 20년 연간 매출은 6,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850억 전망하면서 타겟 프라이스 48만원 유지했습니다. 인바운드 쪽에 대한 저희가 기대는 많은데 파마리서치에 대한 이제 리포트들을 좀 읽어보다 보면 인바운드 쪽은 경쟁이 좀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작은 시장으로 보는 건지 여기서 성장은 더 나오기 힘들다라는 톤으로 조금 바뀌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국 기대해야 될 부분은 수출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수출 비중이 지난해 한 38% 정도, 올해가 한 40% 정도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사로. 많이 올랐어요? 수출 비중이? 네. 화장품이랑 뭐 피부용 이런 거 다 합쳐 봤을 때 네,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지역으로 나뉘어서 내수 수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비중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쪽이 계속 좀 좋은 것 같아요. 숫자를 보면 왼쪽 표에 좀 나오는데요. 화장품이 올해 예상 매출이 194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가 1300억인데 꽤나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화장품 쪽은 내수건 수출이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이 이제 미주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3,100억, 올해가 3,900억으로 사실 여기도 성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20% 정도의 성장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수 쪽도 뭐 나쁘지 않은 성장이긴 한데 지난해 워낙 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수출 쪽으로는
수출 쪽으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마리서치가 미국에 있는 제조사까지 인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수출 쪽으로 확대하려고 회사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왕이사 뭐 추가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네, 그 2분기 실적은 아마 컨센서스 정도에 부합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해외 쪽의 수출을 이제 얼마나 많이 늘려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 쪽도 그렇고 그리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그게 관건인데 의료기기 쪽으로의 수출은 지금 유럽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2분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쪽이 생각보다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이 규모가 크게 조금씩 계속 납품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APR처럼 그런 형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은 점차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구간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하반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이런 얘기 나오면 뷰티 전문가 우리 왕박사한테 이 파마리서치의 화장품이 이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회사 빼고는 이 회사는 뭐 잘 되고 있고 다른 회사도 다 되고 있어요. 수출 나갈 때는 물량이 되게 많고 수요도 많고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아니면 이 어퍼는 좋아요. 법황이? 네, 어퍼는 수출 그 되게 좋고요, 수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APR까지 갈 수 있는지 저거 잘 모르겠다고. 네, 네. 아무튼 그 방향으로 가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APR처럼. 우리 고객분이 이 파마리서치 니쥬란 화장품 이렇게 뭐 바르는 거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 좀 발라봐야 되겠어요. 효과가 좋은지. 자, 그런데 이 지금 추정치 26년하고 27년 이 추정치가 쭉 있잖아요, 그죠? 있고 그러면 매출하고 이익하고 영업이익 밑에 나오는데 24년도에 1261억 그리고 작년에 2144억 그리고 올해 2857억 내년에 3647억 이렇게만 나오면 지금 주가가 70만 원 넘었다가 30만 원 깨졌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노이즈들이 있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빠지지는 않는데 자, 이거 실적이 언제쯤 나와요? 8월 초. 8월 초. 네. 이번에 이 되게 중요하죠. 이번 EQ 실적이 중요한 게 23년, 24년, 25년 넘어올 때도 보면 이 회사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그냥 또 내리 빠지는 경우가 24년 요럴 때도 있었어요. 있었다가 그게 4분기 영업이익이 항상 좀 꺾이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번에는 리투도 있었고 그죠? 네, LG바이오 그런 것도 있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까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영업이익률이 지난 분기에는 39% 정도 나왔었거든요. 분기 영업이익률이 그죠? 거기서 다시 40%로 회복하는지 요게 관건인데 왜냐하면 Q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OP 마진이 오히려 회복이 되면 이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추정치로는 영업이익이 664억에 영업이익률 40% 회복한다고 돼 있어요. 돼 있고 27년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43%까지 올라온다고. 네, 아마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마진이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쪽이 마진이 더 좋은가 보네요. 조금이라도 더 좋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저번에 실적 발표 때 파마가 얘기했던 거는 내수와 수출의 마진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는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존에 지금 미국에 수출 나가는 부분들은
되게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현지화하면은 당연히 1%포인트라도 이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리말을 우리가 뛰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주도 가서 말 타봤냐고. 오거장 말 타봤죠? 저 말도 타보고 말 낙타도 타봐요? 낙타도 낙타도 타봤고. 네. 낙타는 도대체 어디서 타는 거야? 이집트 가서 탔을 때. 이집트? 네네. 오, 중동 갔다 온 적이 있다 보네. 중동? 네,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집트. 야, 이집트. 네. 그러니까 그런데 타보면 말 타는 거 어렵잖아.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뛰는 말에 올라타라? 그거는 선수들이나 올라탄다는 거지. 일반인들이 뛰는 말에 올라타다가 잘못하면 부상당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서커스 단원이냐는 거지. 그래서 뛰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천리말을 가는 말인데 중간에 말이 힘들어서 쉴 때 올라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선수도 아니면서 뛰는 말에 올라타서 그것도 소문난 잔치에 끝물에 올라타서 맨날 설거지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쪽이 또 잔치 뭐 먹을 게 많대 하면서 또 끝물에 가가지고 또 설거지 당하고. 네, 그러지 말고 그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는 말인데 주식이라는 게 참 다행히 중간중간에 쉬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천리말인지 아니면 이제 끝난 말인지 노쇠한 말인지 그걸 보려면 이제 매출액 성장률하고 이익 성장률을 보면 돼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가 뭐 200% 성장, 300% 성장 나오니까 선수들은 이제 저쪽이 300% 달리는 말이 하면서 잽싸게 그죠? 네, 그쪽 가서 달리고 선수들은 그게 가능해. 선수들은. 그러다가 이제 이쪽 말이 힘 떨어지고 있네. 좀 쉬어야 될 것 같네 하면 다른 쪽 보고 있다가 쉬었다가 이제 뛰는 말. 저쪽이 이제 뛰는 것 같아 하면서. 사실 뛰는 거 보고 이제 타는 게 선수들이고 일반인들은 그 달리는 말 올라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달렸던 말 다시 쉬고 있을 때 공부해가지고 그런 말 하면 돼요. 아까 네오클라우드 업체 코이버 얘기. 코어이브입니다. 예. 근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시장에 영향을 줬을까? 그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다른 요인들 뭐 CXMT 상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그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뭐 나오긴 했는데 뭐 새로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코이브 관련된 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새로운 얘기라서 약간의 뭐 영향은 줬는데 그참에 뭐 차익실현을 하자 이런 매도 수요가 몰리면서 또 빅테크 쪽에서 요즘 좀 간간히 좀 좋은 얘기도 나오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 아닌가 회사가 싶습니다. 뭘 메모리를 뭐 어떻게 숏쳤다고? 숏을 친 게 아니라요. 네. 그 회사가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메모리 저장 장치 장기 공급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향후 메모리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했겠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그런 금융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높은 가격으로 돼 뭔 있는데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 그런데 계속 그런 회사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예.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 주면 예.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계약한 거는 좀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향후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 주면 예.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체가 수주하고 나서 그 수주 보통 하고 나면 한 2년 반 안에 빨리 가면 한 1년 반 뒤에 그때 나중에 가서 환율이 확 떨어지면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조선 수주 해놓고 그 판에 대해서 해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일반적인데 예. 이런 포이브 같은 회사가 메모리를 계약을 했고 근데 향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미 계약한 거를 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전부 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내후년 초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해서 지금 메모리 가격 계약한 거에 대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익을 내는 걸 한다.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건 아니고 검토 단계인데 지금은 높은 가격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을 텐데 그건 그거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떨어지면은 이익을 보게 되는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가격으로 그 계약을 할 때는 그건 또 그거대로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이중수혜를 보게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잘 뭔 말인지는 예, 알겠는데 예. 그런 이슈가 그 수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모여서 예.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예. 얘네들의 그런 게 뭐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나 예. 그런 생각도 사실 예, 좀 맞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최 부사장님이 그 정도 얘기에 흔들릴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뭐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금의 어떤 큰 이동이나 또 이 메모리 쪽 반도체 쪽의 어떤 지금의 조정을 뒤집을 만한 어떤 큰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보자는 생각입니다. ASML의 예. 그 실적 발표를 보면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ASML이나 이런 회사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이틀 동안의 그 상승 하락 요 정도를 그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좀 더 심리적으로 좀 더 관망 또는 약간의 이제 경계 모드 그리고 CXMT 상장에 대한 뉴스 플로우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나 경계 심리가 좀 강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XMT는 정확하게 상장 일자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는 내용 따라서 하면 27일 상장입니다. 7월 27일 네, 월요일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면 22일 저녁 같이 그때 조금 회식이 있어요. 상장하기 전에 그냥 파티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장하기 전에 네, 뭐 맞아요. 회식 파티 하는 네, 게 맞아요. 26일 파티 잡고 27일 상장.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이래 좀 변동성도 심하고 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거저거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변동성장에서 대응을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제일 영리하게 주식하는 방법은 저쪽에 잔치 열렸네 했을 때 내가 10명 중에 세 번째 정도 가면 제일 좋다 했잖아. 세 번째 정도. 왜냐하면 첫 번째로 딱 가보잖아. 에이 뭐야 이거 여기 왜 맛이 없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딱 간 사람들이 야 여기 와 엄청 맛있네. 네, 그랬을 때 잽싸게 가야 돼. 세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로 잽싸게 가서 먹고 근데 끝까지 먹고 나오면 안 된대죠. 네. 끝까지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서 먹었더라도 끝까지 먹으면 설거지는 하고 나와요. 끝까지 먹어 나오면 마지막 10번째 하면 잔치 이제 끝날 때까지 먹으면 어디가 설거지하고 가야지. 그게 제일 억울한 사람은 8번째, 9번째. 네, 먹지도 못하고 설거지하고 오는 사람. 좀 약은 사람은 7번, 8번째에 나오면서 야 여기 맛있어 여기 와서 좀 더 여기 되게 맛있어 먹어봐 하고 본인은 나오는 거죠.
본인은 나오면서 좋잖아 여기 맛있어 하고 설거지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잔치집이 어디 열리나 이런 눈치 보다가 저기 잔치 시작한 것 같네. 예,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먹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슬링 모닝브리프 오늘 7월 16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슬리와 함께 슬기롭고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